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폭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0.18%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수급을 쭉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중소형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은 업종들 매수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번 주는 뭐 거의 다 끝났죠. 그리고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이 되고 일부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게 바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 지수는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순환매매를 해야 한다면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뉴스 또 하나 살펴보고 시장 수급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선진국에서는 처음으로 테이퍼링 언급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중앙은행이 돈을 어떤 식으로 풀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이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으면 아무래도 부도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풀었죠. 또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채권 매입 축소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드디어 그 이제 첫 출발선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미국도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던 것을 이제는 좀 줄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또 돈을 푼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중앙은행이라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중인데 미국 정부에서 돈을 푼다 하더라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다시 연준은 돈을 줄일 수가 있겠죠. 여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풀다가 이제 민간으로 그 고난이 이전되는 그 어디쯤인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을 갖다가 이 캐나다에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 돈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라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분명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사람들이 채권 매입을 중앙은행이 축소하고 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돈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악재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악재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민간에서 돈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을 하든지 채권 매입을 축소하든지 간에 그건 다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뭐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뭐 대출 내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정리하는데 뭐 오늘 당장 정리하겠다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빠듯한 가운데서 이 돈을 갖다가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을 두고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출이 과도한 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기업들도 대출이 많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 정부나 뭐 중앙은행에서 그동안 돈을 풀다가 이 민간으로 돈 풀기가 이전되는 그 중간점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무사히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대출이 과도한 분들 그리고 대출이 과도한 기업들이 요 중간에서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종목을 좀 분산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몇 개는 상장 폐지되어서 날아갈 수도 있다. 아니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좀 있죠. 그동안 시장에서 돈을 많이 푼 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푼 거는 이거 미국의 셰일 가스 업체들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이 부도 날라고 지금 엄청 시동을 걸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갖다 확 낮춰버리고 채권 매입을 하면서 이 부도 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줄여버렸죠. 테이퍼링을 축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부도가 좀 증가할 겁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부도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 과정에 부실 기업들이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속도 조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우리가 좀 해봤는데 시장에서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나는 가게나 기업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테이퍼링을 다시 확대할 수도 있겠죠. 또 금리를 갖다가 좀 올려봤는데 그 과정에 부도나는 기업이나 뭐 가게가 또 많다 그러면은 다시 금리를 좀 내리는 이렇게 속도 조절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방향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또 경기가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수출 경기는 괜찮습니다. 내수가 좋지 않아서 문제이죠. 그런데 그 내수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거의 나홀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나홀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보게 되면 서서히 선진국들도 시동을 건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캐나다에서 테이퍼링을 갖다가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과 집단 면역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은 뭐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이 61.96% 맞았고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칠레도 여기 있어요. 칠레는 40%가 넘었네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우루과이는 30%가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한참 내려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저번 2% 되는데 지금 좀 올라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죠. 3.46%. 저번에 2.2%인데 좀 올랐습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모더나 백신을 5천만 회분 뭐 들여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꾸 일본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튼 우리들 경기가 앞으로 좀 좋아지어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지금 당장 캐나다가 지금 저렇게 테이퍼링을 한다. 또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진국 경제가 좋아진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국내 민간 경제에 있어서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중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은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국내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이 지금 영국하고 이스라엘은 뭐 백신 관광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들 알래스카나 이런 데들 백신 관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분명히 이게 미국이라 그러면 전 세계 신흥국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테이퍼링 하게 되면 다시 달러가 미국으로 향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향하게 되면 이 신흥국들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이 지금 잘 된다 하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잘 된다 그러면 일단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 기업들이 특히 수출 기업들 괜찮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뭐 좀 멀리 보면 여행주음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면 민간 경제는 계속 악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에 부의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 착실해서 가난으로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으로 떨어지면 정말로 피곤합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KG 케미칼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 TBH 글로벌 이거는 한참 남았어요. 지금 12번이 남았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나오는데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카운터가 많이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은 좀 제외해서 조심 안 해도 된다라고 일단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대원산업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제강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도 조심해야 되고 DCM도 조심해야 됩니다. 리드코프도, 그리고 미원화학, 또 샘표, 웅진싱크빅, 컴투스, 뭐 한국철강, 그리고 휴스틸 이런 업체들, 뭐 이런 기업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중소형주가 되겠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중소형주를 보니까 이런 것들 매수했습니다. 다는 아닐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 종목 좀 건져 본다면 일단 이 중에서 LS 이 종목은 플랜 A 참모들이 지금 매도 진행 중입니다. 이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빼고 그 나머지 요 종목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저녁에 좀 살펴보고서 정리해 가지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오늘 올라온 글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백신 사망,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정부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부에서 만약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면은 4억 4천만 원 보상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워낙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기사 내용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예산을 4억 5천만 원 편성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몇 명이 맞는데 한 명이 부작용이 생기면 그냥 예산이 없어요. 땡, 정부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백신 맞고 지금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망했다는 소식, 뭐 이런 소식도, 아니면 큰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는 소식이 오는데, 그거 일단 다 아니라고 우기야죠. 맞다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한 명만 이 잘못되면 예산 다 날아가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런 거 행정을 보면 이런 거는 진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백신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익이 커서 맞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작용을 두려워할 때 뭐 이거 목숨 걸고 맞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만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